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이런 조명을 그라데이션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조명이 달라지는 거. 전에도 강좌 한번 만들어 드렸었는데 바리솔 이렇게 사실 이게 진짜 실싼 거 같은데 이 지금 그 천정이 이렇게 큰 조명이 있는데 너무 조명 모양은 예쁜데 너무 단순하죠. 예, 조금 이게 디자인적 요소라도 여기 그라데이션 느낌 좀 더 깊었으면 좀 더 예뻤을 수도 있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여기도 살짝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죠. 이런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 플러그인 없이 만드는 방법.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스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만들 줄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소스를 쓰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나는 소스는 쓰고 또 이걸 플러그인으로 만들 줄 아는데 플러그인이 없으면 못 만들어. 이러면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고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럼 플러그인 회사가 망하면 나는 맥스를 하나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플러그인 없이 만드는 방법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시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상용과 무료가 있는데 상용은 여러분들이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저희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거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저희 학생들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프리 플러그인 으로 하는 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플러그인은 50달러 가격이 50달러 40달러고요. 프리 플러그인은 예, 요거 요게 상용입니다. 40달러 그레디언트 엣지 뭐 데모 버전을 받아보셔서 하시면 되겠고 프리 플러그인이 요겁니다. 이투 소프트에서 나오는 칼라 엣지라는 건데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참 쓸 때는 많아요. 이렇게 경계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는 게 아주 강력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저는 쓰지 않는 이유가 저는 상용을 쓰는 이유가 이게 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맵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어를 못 하잖아요. 이거는 색깔하고 모양 정도밖에 제어가 안 되니까 이런 건 아무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죠. 강력한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하는 수업에서는 충분히 저 정도는 간단한 거 하기에는 아주 딱 좋죠. 무료니까. 일단 플러그인 없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명을 뭐 삼각형 이런 거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만 비정형적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조명이 있다. 이런 조명이 있으면 일단 모델링으로 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플러그인 없이 하는 방법도 두 가지 정도가 많이 쓰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 아웃라인으로 줄여놓고 이 밖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아웃라인이란 게 곡률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슷하게 손으로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죠. 예, 조정을 이건 뭐 해주시면 되겠고 투사이드 머터리얼 이제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아이가 어, 조명이 되는 거니고 안에 있는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투사이드가 되는 거고 안에 있는 아이가 이제 조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디태치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조명이 되는 아이. 그래서 이 아이를 뭐 두께만큼 살짝 위로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실제로 두께를 주는 게 저는 좋거든요.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라이트 머터리얼을 해도 되고 뭐 라이트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V레이 라이트 메쉬로 하는 것도 퀄리티가 더 좋겠죠. 그리고 라이트 머터리얼 해도 되고 지금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예, 상태가 지금 좀 저건데
이럴 때는 상태가 좀 미치미치할 때는 원래 리부팅을 해야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리부팅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도 맥스가 살짝 지금 컴퓨터가 이상해요. 진행을 하면서도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강좌는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너무 올라갔네. 저는 그냥 위로 할게요. 뭐 지금 그 뭐야, 조명은 보통 아래 부분인데 저는 그냥 위로 할게요. 자, 이것도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디태치 할게요. 귀찮으니까. 1번, 2번 이렇게 해서 따로 조명을 줘도 되는데 저는 간결하게 그냥 디태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얘는 그냥 냅두고요. 일반 재질로 그냥 주면 됐고, Vray 머터리얼로 이 바닥의 아이를, 저희 카페 Vray 투사이드 머터리얼 모든 메뉴 Vray 투사이드 머터리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해봤자 중복이에요. 저희 카페에서 Vray 투사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강좌가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주시면 잔넬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이 방법이 좀 예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격차를 좀 줄이고 싶다면 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예, 투명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뭐가 더 많이, 백이 더 많이 나오냐, 뭐 바깥쪽이 더 많이 나오냐를 제어를 하실 수가 있죠. 지금 하얀색으로 했기 때문에 라이트 더 많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멋있게 할 수가 있죠. 뭐 조명이 너무 밝으면 꼴보기 싫다 그러면 조명이야 뭐 얼마든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심플한데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방법도 이 경우는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팁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귀찮아서 스캔라인으로 할게요. 자, 똑같은 경우라면 자,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뭐 렌더 마스크로 해도 되고, 똑같이 그냥 더 작은 아이로 해서, 이게 뭐 작은 아이든 큰 아이든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거는 아웃라인을 사실 안 해도 뭐 스케일로 조정을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스케일이 안 먹힐 때가, 이제 모양이 막 이렇게 단순한 모양이면 스케일이 되는데 모양이 막 이렇게 울긋불긋 할 때는 기지모를 스케일로 줄이면 모양이 심지어 뭐 이런 모양들은, 그러니까 모양이 바뀔 때마다 이런 모양들은 축의 중심을 잡을 수조차도 없고, 그죠? 이거를 스케일로 줄이면 모양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렌더링을 해서, 밖에 걸로 렌더링해서 UVW 맵 좌표 기준모를 스케일로 줄이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모양이 이러면 스케일이 안 먹어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스케일을 그 모양대로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에서 모양을 주는 거죠. 얘는 디태치고요. 이 아이도 두께를 뭐 둘 다 익스트루드를 주는데, 이 아이는 두께를
2 줬다. 그럼 이 아이는 두께를 3 정도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림자는 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두 오브젝트 다 예,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가셔서 리시브 섀도우, 캐시 섀도우는 끄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그림자는 먹지도 않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빡 줄 거기 때문에 네,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 아이는 흰색을 조명색을 주면 직접 줘도 되고요. 아이고 바깥쪽 아이가 선택됐구나. 바깥쪽 아이는 검은색을 주시면 돼요. 뭐야. 그래서 예, 렌더링을 하면 됩니다. 뭐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렌더에서 이걸 셀렉티드로 뭐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데 이건 뭐 셀렉티드로 하나 안 하나 렌더링 해상도 하고는 상관없어요. 알파 채널이 모양이 그 모양대로 나와주면 되므로 어, 크기가 얼마냐를 이제 그 포토샵에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얘를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스플라인을 남겨놔야 되겠죠? 예, 이 아이의 조명을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 조명이 이런 식으로 조명이 있겠죠? 이건 너무 이제 까만색이니까 제가 저장을 안 했나요? 외국문이나 쇼라스트 쇼라스트가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나 왜 이렇게 사고를 자꾸 치지? 쇼라스트 렌더링 그 창 띄우는 거 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창을 껐네요. 그 메뉴를 하도 안 쓰니까 어딘지 잊어먹었네. 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이게 알파 채널로 보면 훨씬 크죠? 예. 깜빡 잊고 조작을 안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크게 저장하면 크게 저장할수록 퀄리티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렌더링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635, 480을 할게 지금 수업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포토샵에서 저 저장한 아이를 엽니다. 네, 그러면 얘는 크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채널을 가보면 훨씬 더 크거든요. 당연히. 아구 뭐야, 이 아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 예, 죄송합니다. JPG로 저장해 놓고 채널을 바라냐? 죄송합니다. 파가나 TIFF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뭐 알파 채널을 따로 하셔도 되고요. 네, 바보가 납치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넓은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든지 색을 자기가 원하는 색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그냥 검은색으로 원하니까 검은색으로 줬는데 자기가 주고 싶은 색깔을 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디폴트로 검색을 할게요. 예,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크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예. 배경은 나머지 부분은 사실 없애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뒷배경은 뭐 뜯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채널이 이미 알파 채널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JPG 말고 예, 타가나 PNG로 저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타가를 하셔도 되고 뭐 PNG로 해도 알파 채널은 저장이 됩니다. 타가로 하셔도 되고 PNG로 하셔도 됩니다. 32비트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맥스에 다시 불러오셔서 자, 그냥 스캔라인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Vlay로 해야 되겠죠. 이 밑에 부분의 아이에다가 그냥 할게요. 네, 이 밑에 부분의 아이에다가 디태치를 해야 되겠다. 디태치를 하고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전 지금 귀찮아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는 꼼지락거리게 대답을 많이 하다 보면 하기가 싫어요. 자, 이 아이에다가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맵 좌표를 아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맵 좌표를 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응용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일단 비트맵으로 넣어서 딱 맞는지를 보자고요. C에 아까 타가 넣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맞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얘를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응용을 하자는 거죠. 얘가 이제 맵이 딱 맞는 걸 알았으니까 Vray 라이트는 이 라이트 쓰는 게 짜증이 나서 예.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돼요? 뭐 오퍼시티를 써도 되겠고 디퓨즈에다 써도 되겠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 아이를 컷해서 지금 Vray 라이트 머터리얼 같은 경우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넣으시면 자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뭐 여기다 블러를 이빠이란 말씀 안 되지. 블러를 많이 이렇게 먹여도 되긴 되지만 밖에 부분이 이렇게 근데 밖에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뭐 이 기즈모를 뭐 살짝 아까 제가 그냥 타가로 저장해서 그런데 그냥 JPG로 저장하면 저건 어차피 밖에 배경이 검은색이에요. 혹은 이걸 그냥 이렇게 살짝 기즈모를 화살표를 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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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렇게 늘리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검은색은 이 흰색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완벽하게 해결됐죠? 그리고 얘를 오퍼시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보시면 안의 색깔이 슬쩍 나오는 거예요. 오퍼시티를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검은색이라 오퍼시티의 영향을 많이 안 받죠. 이걸 저희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컬러 커렉션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하셔도 되고 포토샵에서 뭐 컬러 커렉션으로 저 검은색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뭐 브라이트니스를 좀 하면 검은색 부분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겠고 뭐 블러를 조금 주셔도 되겠고요. 밑에도 컬러 커렉션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검은색이 너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자체에 블러를 조금 주시는 게 괜찮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다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어, 라이트가 밝으면 밝을수록 저 검은색이 점점 없어집니다. 장면에 뭐 값을 얼마를 줘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경계면이 이렇게 선명한 게 꼴보기 싫으시면 포토샵에서 블러를 줘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검은색으로 안 할 거,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냥 하는 게 더 안전빵이란 걸 알았죠? 왜냐하면 채널은 어차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맥스는 알파 채널을 당연히 포토샵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를 포토샵에서 아싸리 죽이는 것도 괜찮아요. 가우시언 블러. 네, 여기서 죽이고 오셔도 꽤 쓸만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에 부분은 선명하게 좀 나와야 되므로 선택을 하시고 아니 3단계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3단계로. 저도 이게 픽셀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값을 얼마를 줘야 될지 저도 몰라요.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네. 15픽셀 정도. 예, 요렇게 하시고 컨트롤 J로 이렇게 얘는 뜯어 놓으시고 밑에 아이에다가 뭐 블러를 빡세게 주시면 되는 거죠. 아이고, 왜 렌즈 블러? 밑에 아이에다 빡세게 줘도 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위에 이걸 미리 복사해 놨기 때문에 라이트의 선명성은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선명성 유지 안 하려면 이거 뜯어 놓지 마시고 유지하려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블러를 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이거 PSD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PSD로 저장하면 이제 레이어별로 갖고 올 수 있냐 어쩌고 저쩌고 다 할 수 있고, 아니다 귀찮다 뭐 레이어별이냐 또 저 PSD로 저장하면 또 물어보거든요. 그 불러올 때 그냥 타가로 하겠다. 알파 채널이 있는 그냥 속 편하게 티프로 타가나 티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활용법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미 블러가 먹었기 때문에 굳이 이 아이에게 블러를 또 이렇게 안 줘도 돼요. 디폴트로 오퍼시티를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왜냐면 블러가 이미 자연스럽게 먹었기 때문에. 너무 밝으면,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뭐 블러를 주든지 말든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 오퍼시티는 잠깐 빼볼게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기 블러 먹었는데 이 라이트가 밝아지면 의미는 없어져요. 이게 세지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대신에 이제 자기가 넣고 싶은 색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렌지다 그러면 여기를 포토샵 아까 만들 때 포토샵에서 검은색 대신에 뭐 오렌지 옐로우 계열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시면 여기 검은색 대신에 예쁘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거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까지 하면 퀄리티가 훨씬 더 안에서 진짜 조명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플러그인을 칼라 엣지라는 플러그인을 만들면, 지금 제가 한 생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요. 물론 저거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생고생은 맞지만 알아야 되는 거고요. 칼라 엣지가 저걸 대신 해주는 거예요. 저 칼라 엣지는 엣지 부분에 넣어주는 거죠. 자,
제가 칼라 엣지를 플러그인 방에다 복사하면 이렇게 칼라 엣지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리어 부분, 파 부분 검은색 흰색이기 때문에 검은색 흰색이 들어가요. 그냥 렌더링을 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한 방에 되죠. 제가 지금 여지껏 고생한 게. 예,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워요. 맵이 없다는 거예요. 맵을 해야지 이게 강력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D0, D1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두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두께를 좀 두껍게 할게요. 10 할게요. 10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야, 왜 렌더링이 안 돼. 아, 지금 셀렉티드 모드로 돼 있구나. 이런. 자, 보이시죠? 요게 10, 요게 10인 거예요. 끝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시작점이 왜 안 나왔냐? 시작점이 둘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얘를 10을 하면 시작점에서 10이 띄워져서 10만큼 두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만큼 띄워진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작하는 것도 2단계, 끝나는 것도 2단계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단계만 있으면 딱 솔리드처럼 보이니까 2단계를 줘야지 그라데이션이 지는 거예요. 색깔이 들어가고 그라데이션이 먹고, 얘도 그라데이션이 먹고 색깔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1, D2는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처음 그라데이션, 여기는 마지막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근데 이게 맵으로 안 주면 그냥 이게 다야. 예, 색깔 조정하는 게 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톤으로 색깔을, 아까 포토샵에서는 검은색 흰색으로 만들었지만 얼마든지 색을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만들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똑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근데 이게 다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리고 노이즈를 줄 수 있는 게 답니다. 젠장. 이런 말씀 안 드는데, 예, 자연스럽게 자연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이즈를 줘야 되니까, 예, 이건 조명이니까 뭐 노이즈를, 그래서 노이즈 사이즈, 뭐 노이즈 패지, 이건 노이즈 맵이랑 메뉴가 똑같으니까 저희 카페 노이즈로 하면 제가 또 노이즈도 강좌를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게 답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주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일자로 하는 게 배기 싫으시면 노이즈를 살짝 주신 상태에서 사이즈를 살짝 뭐 크게 하면 좀 티가 안 나겠죠. 예. 이렇게 하시고 얘를 뭐 말했듯이, 예, V레 라이트 머터리얼을 주면 사실은 그 이 밝기에 따라 또 이게 개무시 되기 때문에, 예,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셀프 일루미네이션도 100을 주면 색이, 앞에 색이 무시돼요. 디퓨즈 색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밝게 하니까 색이 개무시 됐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색이 나오려면 밝기가 어느 정도 톤 다운이 돼야지, 예, 나오는 거. 그래서 원래 주려고 했던 색보다 훨씬 어둡게 주시는 게 사실은 더, 예, 제대로 된 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세련된 느낌으로 하시려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직접 주는 것보다, 예, 복사를 해서 위로 살짝 올리고 이 아이에다가 이걸 주고, 이 밖에는, 예, 밖에 아이죠. 밖에 아이는, 예, 그냥 투사이드 머터리얼 주시는 게 약간 더 세련돼 보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 게 좀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 투명도를 좀 하얀색으로 좀 많이 조정을 하고요. 얘도 뭐 같은 색 계열로 주시면 좋겠죠. 투사이드 머터리얼에서 얘도 디퓨즈를 조금 같은 색 계열로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안에 색깔이 좀 더, 예,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안에 아이를 이제 안에 갇혔으니까 얘는 더 밝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호, 너무 밝구나.
저도 이거 뭐 렌더링 해봐야지 어느 정도 밝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정을 하셔서 하시면 이게 훨씬 고급스러워요. 그쵸? 이제는 배경을 완전히 검은색으로 해서 진짜 잡낼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네, 예쁘죠? 안 예쁘다고요? 예뻐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예쁘게 조명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뭐 보이지도 않네. 주변에 이제 라이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만약에 좀 이 느낌을 받게 하려면 똑같이 투사이드 머터리얼을 주는데 예, 색깔은 좀 다르게 하고, 색깔은 뭐 다른 색을 줄 거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이런 색을 줄 거다 이러면 다른 색이 들어가죠. 그리고 얘는 투명하게 나오는 게 조금 제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검은색 한 888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예,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나오는 이유는 라이트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장면에 라이트가 있으면 잘 나옵니다. 장면에 라이트 말고 그냥 백크, 예, 스카이라이트를 줍시다. 그 정도.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